자, 최근에 수면 위로 드러난 이른바 TMF 사태. 일단 정부와 언론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외향적인 현상하고 또 이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 본질에 대해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상적인 측면을 좀 보죠. 온라인 쇼핑몰 혹은 유통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분야가 있습니다. 상당히 각광받던 분야죠. 현재 기준으로 보면 쿠팡과 네이버가 양분하고 있는데 두 회사의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쿠팡은 자신들이 상품을 보유하고 판매하기도 하는데 네이버는 철저하게 입점 업체들의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죠. 이른바 좌판을 깔아주고 상품을 파는 건 입점 업체들이 전문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른바 판매 업체 혹은 셀러라고 이 사람들 부르는데 지금은 이 두 회사가 양분해서 온라인 판매 분야를 장악했습니다만은 두 회사 등장 이전에 티몬, 위맵, 인터파크, AK몰 같은 것들이 있었죠. 지금은 중소 온라인 쇼핑몰 혹은 플랫폼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이런 데서 상품을 팔면 입점 업체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쇼핑몰 측이 대금 정산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시점은 불분명합니다만은 티몬과 위맵 합쳐서 티맵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쇼핑몰에서 셀러에게 대금 정산을 못 해주기 시작한 거죠. 여기 해피머니라는 상품권도 등장하는데 과거 상품권도 그랬습니다만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 이 자금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상품권을 남발하게 되는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 때문에 지금 판매업체 측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들이 벌어졌고 이런 셀러의 피해는 즉각 소비자 피해로 전가가 됐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TMF 본사에 달려가서 환불이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이제 이 사태의 기원이 된 배경 또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일단 소비자 피해 금액은 얼마 정도이고 모두 다 보상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당장의 관심사겠죠. 이 설명드린 것처럼 쇼핑몰 입점업체, 상품권 판매업체, 여기다 소비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드러난 피해 금액보다 훨씬 더 클 거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8월 초 기준으로 보니까 금융권에서 2천억 원이 넘는 피해 금액이 보고된 상태인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확인해 보면 이 금액보다는 훨씬 커질 거라는 거죠. 실제로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거의 8, 9천억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TMF하고 또 이 두 플랫폼의 실질적 모기업인 Q10이 스스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태까지 몰렸고요. 위메프 회생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이 결국은 개입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게 상품권까지 결부되어 있어서 단순한 어떤 기업의 자금 지급 불능 사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 분야의 신뢰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개입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회사가 가능한 영역에서 환불 조치를 하고 추가되는 피해에 대해서 확인하고 보상하는 절차가 뒤따를 겁니다. 돈이 완전히 떼이지 않는 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초 원하고 계획했던 상품과 서비스를 구할 수 없게 된 것, 또 환불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소비자들의 고충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판매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어려워진 건 언제부터였나? 이것도 이슈인데요.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이 중소 온라인 쇼핑몰, 제가 말씀드린 플랫폼의 모회사 Q10에 구영배 씨가 입국해서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은둔형 경영자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계획이자 구상이 물 건너가면서 그가 사재까지 털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려고 국회에 등장한 거죠. 물론 그의 사재, 개인적인 재산이 얼마나 되고 또 어디에 이게 있는지 대중이 알기 어렵다는 게 이제 문제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회에 출석해서는 7월 12일경부터 자신이 이 셀러 판매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사태를
알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이미 이런 회사 내부에서는 항의하는 고객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는 걸 보면 훨씬 이보다 이전에 문제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권 관계자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미 6월부터 미지급 사태는 분명해지고 있었고 상품권 과다 발행 같은 미지급의 전조 증상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이전으로 사태가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은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직적 사기냐 아니면 실패에 따른 불운이냐 이런 것도 이슈가 될 텐데 정부와 언론의 관심은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없게 된 Q10 구대표라든가 해피머니 측 유 대표의 행위를 사기로 볼 거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의적 사기냐 아니면 사업 전개하다가 유동성 문제에 봉착한 거냐 이걸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이런 문제가 가려지기도 하는데요. 다만 미정산 문제가 실질적으로 예고된 상황에서도 해피머니 상품권을 과다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 수사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품권은 한 달 선불 결제권입니다. 한 달 앞서서 돈을 내는 소비자들이. 근데 이제 업체 측에서 보자면 지급보증 같은 이 규제가 다른 상품권보다 상당히 헐거운 그런 상품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경은 이 쇼핑몰과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해서 사기 혐의를 적용하려 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한 사람의 헛된 야망과 그 야망이 한때는 굉장히 멋진 아이디어처럼 보였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온라인 쇼핑몰의 대부 구영배 씨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이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구 씨는 G마켓을 창업해서 2009년에 미국 이베이 측에 5천억 원 가까운 돈에 매각하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인수합병 M&A가 그렇듯이 10년 경업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는 10년 동안 비슷한 쇼핑몰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이제 Q10을 창업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일본에서도 창업하게 되고 이 Q10 그룹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때 상당히 중요한 자각을 이분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경쟁업체였던 이 쇼핑몰들을 보더라도 이게 결국은 돈이 안 될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중소형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들을 사들인 다음에 이걸로 돈을 벌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티몬, 위메프, 인터파커머스, AK몰 이런 것들을 인수한 다음에 정작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몸집 부풀리게 이제 활용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물류회사, 이른바 Q익스프레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회사를 키우고 이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엔 상당히 화제가 됐고 또 멋진 아이디어로 이제 비춰졌죠. 다만 이 온라인 쇼핑몰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이번 사태가 본격화될 때 공동화된다 그럴까요? 이런 온라인 쇼핑몰 자체가 커진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물류 회사가 몸집이 커지는 과정에서 쇼핑몰 자체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었던 거죠. 이번 사건 벌어지니까 이 알짜 회사라고 알려진 Q익스프레스에 대해서 구 씨가 아예 손을 떼고 회사 측에서는 재무적 투자자들, 이 FI라고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번 사건과 자신들은 무관하다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결국은 이 알짜배기 회사는 이 사태 집중화를 면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뭐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중소 쇼핑몰이 정작 돈이 안 되니까 이거 여러 가지를 인수해서 운영하면서 그 기반이 되는 물류 회사를 키워서 상장한다. 미국 쪽에서 이런 전략이었는데 이게 이제 실패에 이르게 되는 거죠.
뭐 멋진 계획처럼 한때 비춰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면 사실상 쇼핑몰들이 헛껍데기가 되는 이제 공동화되는 그런 부작용이 커지게 된 거죠. 자, 이제 오늘의 결론. 이 사건의 여파도 좀 앞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우선 온라인 쇼핑몰 분야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양극화가 심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쿠팡과 네이버가 사실상 양분하는 지금의 체제가 더 공고해질 겁니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중소형 플랫폼이 생존이 쉽지 않을 겁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어려움 겪고 나서 다시 이런 데서 뭐 선불 상품권을 산다든지 하겠습니까? 뒤늦게 이 회사 측이 어려워지니까 지금 위메프 같은 걸 매각하겠다. 특히 이제 국내 공략을 서두르고 있는 알테슈라 그러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같은 쪽에 매각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헛껍데기가 된 회사를 살려고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상품권 시장을 포함한 선불 시장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상품권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SNS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선불 시장이 좀 커지고 있었거든요. 피트니스 센터, 헤어샵 같은 데서 뭐 100만 원어치 혹은 뭐 한 달치 등 이런 선불을 이제 강요하는 그런 판매 행태들이 좀 있었거든요. 한 달치를 먼저 내라. 혹은 몇 달치를 먼저 내면 몇 퍼센트를 할인해 준다. 이런 선불권 판매가 많았는데 이게 이제 신뢰가 무너지면서 이 시장이 이제 붕괴되겠죠. 누가 이런 상황에서 미리 돈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금융시장 같은 경우가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때문에 약간의 그 불안감이 생긴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신용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신용 경색이라고 그러죠. 크레딧 크런치라고 그러는데 돈이 잘 돌지 않는 이런 현상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